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1년 2월 넷째 주 2월 2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자, 2월은 이제 모든 것들이 몰려있는 둘째 주하고 셋째 주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둘째 주, 셋째 주에 몰려있다는 거는 나머지 주에 사실은 퍼져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이쪽에 몰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월 넷째 주부터 3월까지가 좀 한적해요. 전반적으로 유효한 천체 구조가 좀 적고 한적한 편입니다. 4월 넷째 주가 좀 특별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행성 구조들이 이때는 말하자면 좀 유의미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널널하게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 안 보았던 루미너리 관련 구조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구조가 22일에 태양이 저기 포마라우트라는 별하고 만나는 게 딱 이 22일 오후부터 이제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날짜라는 것 자체가 태양이 움직임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특정한 항성이랑 태양이 만난다는 거는 그 날도 그렇고 내년도 그럴 것이며 작년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은 2월 20일, 21일, 한 23일 이 전후에 언제나 항상 포마라우트 쌍호궁 지금은 사도 초반에 있습니다. 사도 초반에 있는 포마라우트랑 만나게 되는데, 태양 포마라우트 조합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질이 낮은 껄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그 친구들 말을 듣고 혹해서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혹은 어쩌다가 꽁돈이 손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되게 기분이 들떠가지고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위시리스트들을 쫙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도가 넘었어. 도를 넘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어서 좀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허무한 방향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조합이 태양하고 포마라우트 조합입니다. 포마라우트가 안 그래 보이는데 은근히 흉성에 가깝거든요. 전통적인 흉성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흉성에 가까운 게 저 알타이르랑 포마라우트인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유독 올해의 경우에는 포마라우트랑 태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효회합을 만날 때 달이 뭐 하고 있냐면은, 달이 자기 자리인 거해궁 캔서에 들어가가지고 룰러십을 얻으면서 바로 이 달이 태양과 아주 가까운 삼각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하고 달의 삼각이 루미너리 트라인, 이 태양 달의 삼각이라는 게 일종의 점성술에서는 되게 좋은 구조예요. 이게 좋다는 게 대박을 쳐가지고 순식간에 유명인이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보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좀 뻘짓을 해도 이게 이 사람을 크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고 되게 운 좋은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락에 빠뜨리거나 되게 이제 판을 뒤집게 만드는 그런 흉사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존재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은근히 흉성에 가까운 항성인 포마라우트랑 만난 게 사실은 태양한테 되게 좀 문제가 되거나 위험한 어떤 그런 구조 중에 하나인데, 마침 그때 달이 태양하고 삼각을 이루는데 거기에다가 달까지 룰러십을 얻어서 안정성을 얻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마라우트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껄렁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을 들어서 사실은 조금은 버릴 각오로 이제 푼돈을 투자했던 게 생각외로 빵 터져가지고 수익을 의외로 많이 남긴다든가, 혹은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 포마라우트의 장점은 000 말로 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특정 종교 비하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좀 연설 같은 걸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게 포마라우트의 어떤 재능이랄까 재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루미너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루미너리 트라인에 달이 거의 궁에서 룰러십을 얻는다는 건 주변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하면 이때 뭔가 좀 약간 근거는 부족하지만 약간 말솜씨라던가 약간 미래의 비전 같은 걸로, 그러니까 미래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현실에 지금 없어, 근거가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당장 보여줄 건 없지만 포텐셜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거 설득력이 있네, 정말 그럴 것 같다라고 믿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포마라우트가 루미너리랑 만날 때 이게 가장 말하자면 괜찮게 풀리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당신들 따라와라 라고 이제 혹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지는 게 바로 2월 22일, 특히 오후부터 밤 시간까지, 특히 그렇죠. 타임로드가 태양하고 달, 루미너리로 구성되는 분들한테는 이때가 딱 그런 거 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꽁돈이 들어오거나 투자를 했을 때도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가. 자, 그리고 3일 후에 25일입니다. 자, 2월 넷째 주가 심심하고 별일이 없는데 그나마 열일을 하는 게 이 화성이에요. 25일 오전에 이 화성이 저기 명왕성이랑 삼각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8시간 지나서 26일 새벽 2시쯤에 여기 항성 알골, 카풋 알골이랑 만날 예정이죠. 자, 알골은 지난해에도 몇 번 말이 나왔었지만 점성술에 등장하는 모든 항성 중에서 가장 흉하다고 알려진 그런 대흉성입니다. 대흉성이란 말을 붙여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별이에요. 되게 유명한 별입니다. 그래서 행성 중에서는 흉성으로 분류되는 게 토성하고 화성인데, 이 두 흉성이 대흉성인 알골하고 만날 때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토성은 되게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화성,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황도를 일주하는 화성이 이 알골과 만나는 일이 2년에 한 번꼴로 비교적 작게 벌어집니다. 자, 고전에서 화성하고 알골이 만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자연사, 그리고 급사라고 하죠. untimely death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 꼬꾸라지는, 꼭 죽는다는 게 실제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죽음, 갑자기 뭔가 딱 끊겨버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판이 엎어지면서 갑자기 확 하고 중단돼 버리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되게 심각한 중증 상해 사고가 벌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응급으로 이어지는 급성 감염, 요즘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많거든요. 코로나는 명함도 못 내밀. 그래서 그런 갑자기 감염이 벌어져가지고 세프틱 샥이 그러니까 폐혈증 같은 게 와가지고, 혹은 갑자기 폐부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ICU에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할 만한 그럴 만한 급성 감염 같은 게 이날 전후에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항성 중에서, 점성술에 등장한 항성 중에서 알골 말고도 흉성들은 많아요. 알골이 대표적이다 뿐이지. 그래서 알골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똑같은 다른 조건이 비슷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나 어떤 감염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위중하기로는 아무래도 알골이 다른 애들보다 한 등급 더 높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때 25일 오전에 화성이 명왕성이랑 삼각으로 만났었는데, 18시간 후에 26일 새벽 2시쯤에 화성하고 알골이 정확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 18시간 정도 사이는 화성이 명왕성하고 알골 사이에 독수상으로 끼는 인클로저,
BCGD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이 고정궁 24, 25, 26, 27에 있거나 혹은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이 치고 있는, 화성한테 손상을 입는 하일렉 포인트가 고정궁 24, 25, 26, 27도 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적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이게 그나마 2월 넷째 주를 대표할 만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27일에 이때쯤이죠. 자, 2월 27일 저녁 시간에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대립각으로 마주보는 만월 풀문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 만월이 이루어질 당시에 이 태양은 달만 보는 게 아니고 물병자리 델타성인 스카트랑 가깝게 만날 예정이에요. 지금 스카트가 올해는 쌍호궁 9도 3분인가 9도 7분인가 어쨌든 그때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문이나 뉴문이 벌어질 때 루미너리가 특정한 항성이랑 유효 구간에서 만나면 그 항성의 되게 본질적인 의미 같은 게 확 부각이 되거든요. 자, 스카트는 광도가 3.5인가 그래요. 밝은 별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광도만으로 보면 잡성이거든요. 잡성인데 이 별이 행성이랑 만났을 때 묘하게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트보다 되게 밝은 별들도 점성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행성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데 이 스카트는 광도에 비해서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스카트는 소위 점쟁이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런 항성이고, 우리가 지금 이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에서 토대 시스템으로 삼고 있는 고전 점성술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점성술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전 점성술은 말하자면 되게 정해진 공식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고전 점성술로 판단을 내릴 때는 비교적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되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점성술의 대표적인 룰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징적인 기법이 이제 프라이머리 디렉션이라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디렉션은 해당 차트에서 네이탈 차트가 정해지면 그게 프라이머리 모션이라는 게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1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이는데 거의 이게 평균적으로는 4분의 1도인데 그게 있어요. 북반구하고 남반구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롱 어센션이랑 숏 어센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4분의 1도씩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이게 되게 느리게 움직이고 특정 구간에서는 엄청 빨리 움직여요. 지금 여기 사자공 같은 경우에는 롱 어센션에 속하기 때문에 1분이 지나도 이게 그러니까 4분의 1도 움직이는데 4분이 지나도 1도를 가지 않아요. 한 1도 좀 못 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오블리크 어센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도가 높아지면 적도가 아니잖아. 우리 모두 적도가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중위도 지방에 살기 때문에 중위도에 특히 북쪽의 중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롱 어센션, 숏 어센션이 나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가는 황도상의 어떤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하는 게 복잡합니다. 라이트 어센션에서 오블리크 어센션으로 환산하는 그게 코사인하고 탄젠트 같은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요.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고전 점성가들은 점성가가 천문학자도 겸하고 수학자도 겸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지금 우리야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산을 다 해주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런 게 있습니까? 14세기, 15세기 이런 때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다 수기로 코사인 탄젠트 해가지고 다 계산을 했었거든. 어쨌든 그래요. 고전 점성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빡빡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공식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예요. 좀 빡빡해요. 깝깝해요. 산수랑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신점이랑 육효, 뭐 카드점 같은 거, 수정구, 크리스탈볼로 리모트 뷰잉을 한다든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기나 영감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술법들이 오히려 고전 점성술에 대한 수요보다 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타로 카드, 오라클, 레노먼드, 르노르만 카드라고 하죠. 근데 이런 널리 알려진 카드점을 치거나 혹은 직접 뭐 무속인 분들을 찾아가서 신점을 치는 그런 때에 이날이 되게 적합하고, 그 이유는 스카트 자체가 이런 신기하고 영감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각종 술법이나 점술가들을 자기 영역에 포괄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카트가 원래 그런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 점술의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뭐 점을 치기에 되게 적합한 날이 이 2월 27일 토요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고, 또 거꾸로 이런 점수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VIP 고객하고 만나서 상담할 일이 있거나 되게 중요한 그런 거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중요한 점을 쳐야 되는 그런 때라면 오히려 거꾸로 27일 토요일 오후로 그 시간을 잡으면 이때가 말하자면 점수를 쓰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간대이기 때문에 뭐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참고하시면 업으로 삼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별거 없다고 큰일이 없다고 말한 네 번째 주인데 말이 길어졌네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월 넷째 주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